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1억 9천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용이 20평이 넘고요. 2002년식이다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베란다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했을 때 결국 내부 수리하면 2024년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실전반 수강생인 김성남께서 이제 세 번째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낙찰받았고 이제 매도한 물건에 왔습니다. 문성빌라라고요. 화곡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 금액이 1억 9,365만 2,400원입니다. 1억 9,365만 2,400원 낙찰받았고요.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1월 2일 날 매도를 했고 잔금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잔금을 받았는데요. 매각 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1억 9,365만 2,400원에 낙찰받았고 이제 필요 경비들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자 이런 비용들이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원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올 수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하지 않고 올 수리하지 않고 2억 2천에 매도할 생각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올 수리하고 파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리했습니다. 수리한 영상은 영상 사진 같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요. 전부 다 뜯고 싹 다 올 수리를 했습니다. 비용은 1,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도 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2,300에서 2,500 정도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빌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수강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금액이 굉장히 틀렸습니다. 어떤 분은 수리 안 한 상태에서 2억 2천을 팔 수 있다고 조사했고요. 또 어떤 분은 1억 9천을 팔 수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조사한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간평가라든지 이런 부동산 조사 금액이 왜 실제 금액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화곡동에서는 보통 간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공시가가 나옵니다. 공시가가 나오고 공시가 곱하기 126%를 하면은 이제 안심전세 금액이 나옵니다. 그 안심전세 금액에 2천만 원 정도를 더해서 우리가 시세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처음 조사하는 분이 다 그렇게 조사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부사님들이 조금 귀찮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의 매매 가치는 꼭 전세가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특히 전세가는 공시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공시가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화곡동에 2015년, 2016년, 2017년 그쯤 되는 준신축 빌라들이 이 간평가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간평가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고 그 당시에 뭐 아는 분은 아는 동시진행이라든지 이런 특수 거래를 방법으로 실제 거래보다 훨씬 높은 거래 금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실거래가가 높게 치게 됩니다. 간평가도 높게 치게 되고요.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우리 공시가가 또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공시가를 기반으로 한 안심전세 126%, 과거에는 150%였습니다. 그 150%의 전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그 간평가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간평가, 그러니까 이 블러핑이 안 된 간평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도 높게 안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02년에 만든 이 실평수가 굉장히 넓은 문성빌라 같은 경우는요, 공시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심전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산하면은 부사님들이 그냥 1억 9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1억 9천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용이 20평이 넘고요. 2002년식이다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베란다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했을 때 2억 2천, 그리고 올 수리를 한다면은 2억 5천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말씀드렸듯이 초보들이 조사했을 때는 이런 낡은 구축은 낮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거는 이제 투룸, 2016년, 2017년 혹은 2018년 최근에 있는 준신축 건물일수록 굉장히 간평가가 높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선호해요. 특히 경린이들은 색을 좋아해요. 색을 좋아하고 보면 예쁘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름도 있고. 절대 그런 거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투룸 준신축을 이 동네에서 뭐 2억 4천에 팔 수 있다, 2억 3천에 팔 수 있다, 혹은 예전에 2억 5천에 됐던 거래된 금액을 보고 입찰가를 뭐 1억 7, 8천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90% 그럼 팔지 못합니다. 반대 건물이 이겁니다. 초보들이 조사했을 때는 1억 9천, 2억밖에 조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2억 4천, 5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입니다. 화곡동에서도 일단 위치가 좋고요. 보시다시피 주차가 잘 됩니다. 주차가 잘 되고 내부 구조가 좋아야 되고 전용이 넓은, 그리고 2002년식은 올수리를 하고 나면은 완전히 새 집이 됩니다. 2015년식이든 2010년식이든 2002년식이든 결국 내부 수리하면은 2024년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성범 님이 1억 9,300에 낙찰받아서 2억 4,500에 팔았고 2천만 원, 2,300 정도 순수익 올렸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요 물건은 입찰자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등이 입찰가가 얼마냐? 1억 6,500입니다. 1등 우리 김성놈과 3천만 원 차이 납니다. 김성nom님이 입찰 안 갔으면 2등은 1억 6,500에 낙찰받았을 거고요. 1억 6,500에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에 7천만 원, 거의 뭐 6천만 원 이상 낙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2등은 한 분도 저희 수강생이시고요. 저희끼리 경쟁을 했는데 뭐 어떤 분이 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뭐 다 제 수강생이니까. 근데 1억 9,300에 낙찰받은 분도 잘했고요. 또 2억 6,500에 입찰을 하신 분도 잘했습니다. 누가 잘 못하냐면 이런 거를 못 보고 입찰을 안 간 분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이런 물건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비슷한 걸 합니다. 다음 물건 중에서도 민성빌라라고 거의 연식이 같고 비슷한 연식에 비싼 크기에 비싼 사이즈고 그래서 입찰 가서 매도한 물건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